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는 곳,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기준점이 될 만한 곳 어디일까? 바로 송파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 송파구에 찬바람이 불고 급격하게 가격의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송파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 실제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논리는 송파구랑 나랑 같은 서울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하락을 해도 내 집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그분이 하던 말씀은 송파구가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내 집값도 오르겠지 뭐. 이런 아주 보기 드문 헛소리를 아주 보기 드문 아주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중잣대는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여러분께 유료 강의하면서 돈 뜯어먹고 쪽집게처럼 돈 벌 수 있는 아파트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유료 상담하고 돈 뜯어먹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론을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돈 뜯어먹으려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송파구 분위기 간단하게 압축하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만큼 인상적인 하락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호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 요게 큰 폭은 아니지만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단지이고 좋은 학군, 교통의 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평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가격 변화를 한번 대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먼저 엘스는 9월달 평균 매매가가 24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10월달에는 근데 이게 22억 8천만원이 됩니다. 1억 이상 하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격만 보면 안 되겠죠. 가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반등이 한창이던 8월 달에는 13건 거래가 됐었는데 10월 달에는 4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즉 거래가 줄고 가격은 1억 이상 하락한 걸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리센츠 한번 볼까요?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월 달에 17층이 2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는 21억 9천만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층입니다. 그러면 고층은 좀 다를까? 22억 5천만 원의 고층 매물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그 느낌이 확 느껴지시나요? 25억에서 22억까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9월 달에는 9건, 10월 달에는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또 확 줄어든 게 체감이 됩니다. 역시나 리센츠도 가격 하락에 거래량 축소, 요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센츠 여기는 5,563세대입니다. 그 중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만 3,590세대입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대단지라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 대여섯 개 모아놓은 것보다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평형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량이 3건이라는 이야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균으로 다시 나눠보면 서울에 웬만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달에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엘스는 84제곱미터가 심지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4042가구입니다. 우리가 잠깐 과거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면 올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부동산 반등이 살짝 일어났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반등의 시작을 알렸을까? 바로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반응의 시작을 알린 곳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적용되지 않는 높은 금액대 아파트 단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부동산 반등을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9억으로 송파구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송파구가 먼저 이끌어냈다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정책이 하나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면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강남 4구, 마용성 여기에 집주인분들이 먼저 가격을 간보기로 살짝 움직여 보고 거기에 낚시질 당하듯이 영끌족들이 또 외곽에서부터 딸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정신줄 살짝 놓으면 다음번엔 내가 끌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집 없는 서름에 눈물 콧물 질질 짜봤고 전세보증금 몇 천만 원 당장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신용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등 정말 다 끌어서 보증금 올려줘 받고 아파트 청약에 정말 수도 없이 저도 떨어져 받고 또 그놈의 소득 제한에 걸려서 분양받을 때 특별공급에는 신청을 못할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집 사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집을 살 때 기왕 사는 거 잘 샀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언제 집 사세요 이런 말 못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가 바닥인지 저도 장담할 수 없고 각자의 자금 사정이 다 다른데 이걸 일률적인 방법론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부동산 꼭지에는 집을 안 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될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3년 연속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부동산 전망을 의뢰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6명 중에 5명이 2024년 아파트 가격의 전망을 하락세로 봤습니다. 서울도 예외 없이 하락세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전문가가 오른다고 하면 내리고 내린다고 하면 오르더라. 또 이게 뭐 100% 틀린 말은 또 아니라서 순간 저도 움찔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대체 남들이 뭐라고 했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는 보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하락폭, 요거는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락폭이 기존보다는, 하락은 되겠지만 하락폭은 기존보다 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 보합세 뭐 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노도강 그리고 금관구 여기를 찍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외곽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사는 곳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등이 간혹 가다가 나는 노도강도 아니고 금관구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양이 작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것이지 다 같이 묶어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2024년 부동산 가격의 약세 원인은 무엇으로 꼽았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금리 하락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면서 주식시장에 불을 붙이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아주 낮은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한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금리가 오버페이스를 한다라는 뜻이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같이 인하를 할지 아니면 그동안 오버페이스 한 것을 또 체력을 만회해야 하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당분간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이 부분도 꼭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6인이 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시기 과연 언제로 추천했을까? 내년 상반기를 추천하신 분도 있고 내년 하반기를 추천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분은 당분간 집 사기 좋은 시점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수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지금 많이 깎아줬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어찌됐건 부자들은 세금 부담에서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거를 1년 유예된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 5월 달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겨울부터 23년 봄까지 어마무시하게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세 중과를 막기 전에 시장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1년 더 늘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에 안 풀렸습니다. 이게 2024년 5월 달에 끝나긴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 부분이 두렵죠. 양도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양도세 중과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만약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급매로 나온 곳으로 또 매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제가 모니터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